이어서 이 최대 변수가 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들께서는 이 야권 후보 단일화의 그 가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 소장님. 단일화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전략적 공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선거가 뭐 전문가들이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선거판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빙으로 가다 보니 단일화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묘하게 지금 이 최대 이 비호감 선거이다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은 산술적 공식에 의해서 안철수와 손잡으면 이긴다는 공식이 나오니까 단일화가 되는 거죠.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수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필요한 측에서부터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제일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는 쪽이 어디 가면은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무턱대고 단일화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지율이 계속 앞서가 만에 하나 뭐 큰 격차로 앞서가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다가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박빙 또는 역전당했을 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국민의힘은 그 이전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뭐가면은 단일화 말고 다른 또 카드가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원팀만 완벽하게 이뤄내면은 단일화만큼은 아니도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유승민과 권력 분점을 해야 돼요. 이렇게 권력 분점을 해서 원팀을 이루어서 이길 수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백중이라도 단일화가 될 가능성보다는 그렇게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백중이고 뒤지는 상태에서 원팀까지도 무망하다. 이래 되면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단일화를 하면 이거는 권력 공동정부기니까 권력 분점보다도 더 많은 걸 양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구도인데, 국민의힘 내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원팀을 하면서 자강론으로 가자는 입장인 거고, 이 윤석열은 명확한 입장은 없는데 제가 추측한데 만에 하나 백중이나 뒤지면은 윤석열은 전략적 자신감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선거의 과거 역대 선거의 전례를 따라가는 이 단일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역전됐을 때 단일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역단일화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안철수하고 오히려 이재명하고 단일화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왜냐?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 부산시장 단일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앞서 있었는데 조직으로 갖고서 엎어버렸다. 서울시장. 뺏겨버렸어. 서울시장 단일화했어. 그러면 이번 선거에 되고 만에 하나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차차기를 봐야 되는데, 차차기에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은 홍준표 살아있죠. 유승민 살아있죠. 또 서울시장하기는 오시훈도 있죠. 거기다 이준석도 나오게 되고 이준석도 하겠다고 나서겠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 쪽을 본다면은 차기 유력한 주자가 국민의힘보다는 약해, 지금 드러난 그거로는.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는 비문이었죠. 본인은 명확히 아니지만 국민 정상은 비문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가 이재명하고 단일화하는 그 자체가 다음 문재인 정부를 극복하는 과정을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 꼭 이 윤석열과의 단일화만 상정할 필요가 없다. 의외로 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안철수가 손잡아버릴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강수 소장님께서 아까 자유연합인가 이쪽에서 단일화를 저는 신문 광고에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사람 태극기들인데 왜 단일화를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수의 단일 후보를 하나를 정해가지고 윤 빼고 그 사람이 결국 윤을 밀어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윤을 위해
단일화 하자는 거거든요. 아, 윤 이전에 일단 단일화를 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결국 2단계 단일화. 예, 그리고 결국 뭐 어떤 단일화를 하든지 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이 작은 후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후보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윤을 밀어주자는 거고 또 오영주 변호사 쪽에 그 자유민주당인가는 안철수를 겨냥한 비판이더만요, 광고 문안이.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두 쪽이 저는 뭐 워크힐파라하고 자민파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두 쪽이 다 이 강경 투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문정권을 상대로. 근데 이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한때 윤석열이 박근혜 정권을 날렸다고 그 이빨을 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때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는 안 나간 사람이다. 근데 당신들이 나가가지고 문정권 탄핵하고 윤석열은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의 정체성이 과연 문하고 어떤 관계인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확률도 낮고 또 믿기도 어려우니까 문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통해 가지고 연정 형태로 권력 분점을 하면서 가는 게 더 편안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 결정적인 증거는요. 아무도 윤 보고 권력을 줄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윤 스스로 권력계획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청와대 수석도 없애고 내각을 그 총리가 관할하게 하고 자기는 타스크포스처럼 중요한 국가 과제만 챙기겠다고 했고 또 얼마 전에는 한 번 더 했잖아요. 분권적 책임장관제를 도입해가 사실상 개헌을 안 하지만은 개헌처럼 운영하겠다 이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수의 정서로 보면 권력을 강한 카리스마 있는 그런 대통령제를 유지해서 지난 정권을 심판하고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 요구인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권력을 줄여서 운영하겠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쪽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 다 긁어 모았다가 그 김종인이, 김병준이, 김한길이 지금 뭐 시끄러워져서 잠깐 내보냈지만 관계가 단절됐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쨌든 당선이 되면 야당과 연정을 하고 권력 분점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소장 말씀을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권력 분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장기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뭐 야당 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고 소위 말하는 문 대통령이 만기 칠란 식의 그런 국정 운영, 청와대 정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해결 방안으로 분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야당과의 협력은 누가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뭐 협치하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고, 특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여소야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거의 지금 60%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뭐 민주당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뛰어넘는 식의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건 이 지금 여소야대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손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윤석열 후보의 그러한 이야기 자체는 저는 불가피하게 놓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문재인 정부와의 그런 일종의 정치적 야합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조금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단일화인데, 단일화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인데 저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는 필요 조건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대선 승리를 위한 필요 조건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충분 조건인데 충분 조건, 단일화를 위한 충분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충분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이거는 지금 후보의 그 절박함이거든요. 우리가 97년도 대선 때 DJP 단일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당시 김대중 후보가 사실은 그 자민련의 김정길 총재가 약 5% 내외밖에 안 됐는데 권력이 50%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그런 절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권 사수죄였잖아요. 그 사수죄. 내가 그때까지 했고, 뜻으로 그제.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역사적인 정부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박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저는 일종의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2002년 대선 때 3등인 노무현 후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좋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지금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거 막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걸 던졌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절박성과 희생정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절박성은 윤석열이 절박성을 가져야 되는데 윤석열이 절박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홍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3대 백결 가도 우리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뭐 이준석 당대표 같은 사람들은 자기 차차기를 또 생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반대하는 교육을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막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절박성이 안 보이는 거고 두 번째 자기 희생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처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가면 내가 좋다. 그러면 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질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본인이 잘못 그 이야기했다가 또 안철수가 되거든요. 그럼 정치력이 끝난다 생각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 뭔가 명분을 주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완주하려고 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시간이다. 그러니까 DJP 연합도 10월 말에 당시 됐거든요. 그게 50일 전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우리 공동정부한다. 그 원칙 다 보여주고 그 선거 운동 들어가고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2002년 단일화 때도 그 대선 등록 직전에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대선 등록 전에 단일화 될 것 같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거운동 과정에 뭐 마지막에 뭐 투표장 들어갈 때 뭐 앞에 사퇴했다 뭐 이거 붙이냐 마냐 뭐 그럴까지 갈 거 버리면 설사 단일화 되더라도 저는 감동이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단일화에 좀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승산 50대 50인데 과연 효과는 조금 비관적인 쪽에다 저는 방침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정권 교체 여론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어쨌든 거의 다 50% 중반대 그 정권 교체 민심이 있어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30% 지금 그 중후반에 그 위치에 돼 있고 그 안철수가 10% 초반대 이렇게 보면은 둘이 합하면 한 50%에서 조금 넘거나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한 것보다도 정권 교체 그 요구가 더 높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뭐 이번 대선 전체로 본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년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보다 낮아요. 그리고 이 1위 후보 야권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보다는 뭐 많게는 25% 낮게 나올 때도 있고 뭐 거의 한 20% 15에서 20% 정도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단일화에 큰 그 압력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랬을 때 이 양쪽 후보가 설 민심 이후에 이게 그 뭐 윤석열 후보가 이게 당선 가능한 어떤 지지율을 받든지 그 안철수 후보가 또 이 윤석열 후보와 비등하게 되든지 최소한 그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은 18%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 18% 넘으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10%대를 갖다 계속 유지하는 경우 뭐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설 이후에 그 민심 여론조사들이 이제 쫙 나올 것인데 거기에서 전환면접과 ARS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혼전이라면은 이거는 이 정권 교체의 민심에서 양쪽에 다 요구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방 그 차 교수님이 좋은 이야기 했는데 그 각 후보의 절박감 그리고 자기 희생 이 부분에서 양쪽 다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정권 교체가 절박하면은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처럼 그렇게 쉽게 안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녹음기를 틀어놓을까요? 약간 이거는 조금 게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친구가 전 절박함이 있구나 하는 거는 전혀 안 맞는 그거죠. 그래서 그 머리 좋은 안철수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를까? 뭐 단일화를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단일화 요구하는 것이 정권 교체 민심의 요구라면은 그걸 그런 식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기에 지금 현재 가장 풀어야 될 그 하나가 안철수 후보의 그 태도가 저는 풀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암만 해도 국힘이죠. 국힘에서 어쨌든 간에 의석수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지금 이 캠페인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그래서 국힘에서 이렇게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단일화 부분에서 그때도 결국은 이 DJ 때 말할 것도 없이 노무현 때도 노무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제일 야당에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때 여당이죠. 이게.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국힘에서 제가 들어보면은 많은 의원들이나 상당한 그 부분은 정권교체, 단일화를 원하고 있어요. 정권교체하면은 불안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안정된 정권교체를 하려면 단일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처럼 안철수 표의 성격상 이게 단일화 되더라도 안 온다. 이미 올 부분들은 다 왔다. 그래서 괜히 단일화 과정에서 버벅거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단일화에 대한 그 워딩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설 민심이 드러난 다음에 그때 2, 3일이 중요한 거고 그때 한다고 하면은 저는 2월 15일까지 14일까지 어떤 이 막판 단일화 막판 성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 좀 간과한 게 있는데 안철수도 이혼 집중구제 분권을 언급을 했어요. 자, 지금 정치판에 솔직히 말하면 정치 오래 한 사람들, 원로라는 사람들이나 또 다선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여야를 넘어서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를 인정을 안 하고 이제 한 사람들 다 해먹었으니까 이후부터는 이제 여야도 없고 그 다음에 권력도 분점해서 가자라는 의견이 지금 상당히 우리 생각 이상으로 바닥에 퍼졌고 특히 조중동이 이런 것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조중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안철수도 권력 분점을 원하는 거고 윤석열이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저 두 사람이 결국 권력 분점이라는 입장에서 적정하게 이 조정만 된다면 제가 볼 때 단일화가 후딱 돼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